여러분, 살면서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성공을 거두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정작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갑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에 주변에 베풀려고 애썼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워지고 연락이 뜸해집니다. 싸운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건 여러분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이 관계에 개입되는 순간 벌어지는 아주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오늘은 왜 돈이 생기면 인간관계가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냉혹한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친구도 좋아해 주겠지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절대적인 소득보다 남과의 비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비슷하게 벌고 비슷한 고민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나보다 5배, 10배를 벌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 친구는 더 이상 나의 동료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하게 행동해도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는 박탈감을 줍니다. 뇌과학적으로 타인의 성공을 볼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신체적인 통증과 같은 부위에서 일어납니다. 즉, 당신의 성공 소식은 친구에게 물리적인 아픔을 주는 셈입니다. 상대는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쟤는 변했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이죠.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도 상대가 당신을 바라보는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IT 기업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업 초기 대학 동기들과 매주 만나 고민을 나누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사가 상장하고 자산이 수백억 대가 되자 동창 모임에 나갈 때마다 이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대화는 어색해졌고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그 모임에서 빠졌습니다. 두 번째, 선택권이라는 권력입니다. 돈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돈은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인간은 자원이 부족할 때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비위를 맞추고 리액션을 크게 해주는 것들이 사실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 생활 초창기를 떠올려 보세요. 선배의 농담에 크게 웃어주고 상사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고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곧 생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적 자산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타인의 사소한 감정 신호를 예전만큼 예민하게 읽지 않게 됩니다. 관계 유지에 쓰던 감정 에너지를 자신의 비즈니스나 자기 개발에 쏟게 됩니다. 매주 만나던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고 의미 없는 대화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관계가 곧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곧 자산이 됩니다. 한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걸 건방져졌다 혹은 변했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간단합니다. 관계의 힘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의존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진통이죠. 세 번째, 호의가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밥도 사고 선물도 했는데 왜 욕을 먹지? 자원이 풍족한 사람이 베푸는 친절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 행동 뒤에 있는 의도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밥을 사면 자기 돈 벌었다고 자랑하나? 라는 시선이 생깁니다. 조언을 해주면 성공했다고 나를 가르치려 드네? 라는 반발심을 삽니다. 도움을 주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가? 라는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위협받는 자아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로부터 일방적인 호의를 받으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받는 위치에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한 친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줄까? 너 일자리 찾는 거 내가 도와줄게. 겉으로는 고마워라고 하겠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제 친구한테 신세 지는 사람이 됐구나.
우리 관계가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 됐구나. 결국 당신이 베푸는 모든 호의는 상대의 열등감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우월감의 표현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자들은 점점 입을 닫고 지갑만 열거나 혹은 아예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한 관계 관리 전략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경제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조사해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구의 숫자는 일반인보다 현저히 적지만 그 소수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자산 관리처럼 대합니다.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에너지를 견디는 것은 엄청난 비용입니다. 굳이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고민을 하고 서로의 성취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새로운 집단으로 이동합니다.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약 150명이라는 덤바의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 보통 10명에서 20명 내외의 핵심 관계만을 유지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극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자원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만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친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서적 안전지대를 찾는 과정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연 매출 10억을 고민하는 사람과 월급 300만 원으로 생활비를 맞추는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의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성공가도를 달리고 계신다면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이 5가지만은 꼭 지키십시오. 첫째, 침묵하세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무엇을 샀는지 먼저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성공 서사는 당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만 나누세요. SNS에 명품 가방을 올리거나 해외여행 사진을 과시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나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요청이 없으면 돕지 마세요. 상대가 힘들다고 말해도 직접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지켜봐주는 게 예의입니다. 선의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그리고 상대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로 물러나세요. 그게 진짜 배려입니다. 셋째, 성취를 운으로 돌리세요.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이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운이 좋았다, 주변에서 도와준 덕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공에는 운과 타이밍, 주변의 도움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 점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은 한결 편해집니다. 넷째,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세요. 돈이 생기기 전 함께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자주 꺼내세요. 우리 그때 이랬었지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나는 여전히 너를 동료로 본다는 신호를 줍니다. 과거를 공유한다는 것은 여전히 같은 출발선에 서 있음을 상기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관계의 주도권을 넘기세요.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당신이 장소를 정하고 당신이 비용을 부담하면 권력의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가끔은 상대방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상대방이 고른 저렴한 식당에서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관계를 수평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원칙을 지켜도 떠나가는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강력한 필터가 들어와서 진짜 내 사람과 가짜 사람을 걸러준 것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당신이 BMW를 타든 페라리를 타든 여전히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당신 곁을 떠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애초에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돈이 생기기 전에는 당신의 시간, 당신의 공감, 당신의 에너지를 원했습니다. 돈이 생긴 후에는 당신의 돈, 당신의 인맥, 당신의 영향력을 원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당신 곁에 남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자산입니다. 여러분, 돈이 생겨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성공한 당신 곁에 남은 그 소수의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줄 자산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에 미련을 두기보다 남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관계가 재정렬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진짜 성공은 많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하는 소수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